여러분들 제가 테슬라 영상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FSD,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이제 이름 사라졌네요? 뭐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테슬라의 기능과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 근데 오늘 다룰 영상은 미국의 그 무서운 국토안보국 니자에서 포드 머스탱을 가지고 리콜을 때렸어요. 포드 리콜을 때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포드 블루크루즈 손을 놓고 갈아도 된다 라고 한 거. 전방만 주시하고 있으면 손을 놔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만들어서 출시했던 이 기능. 여기서 이제 눈을 떼면 레벨 3예요. 모 채널에서 레벨 2가 뭐가 레벨 3가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유튜버들은 그렇게 말하기 좋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떤 레벨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렇게 공격받고 있지만 여전히 SAE가 규정한 레벨 2, 레벨 3를 정확하게 지금 차곡차곡 마일스톤으로 갖고 가고 있는 회사들에서 지금 눈은 떼지 못하는 레벨 2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FSD나 블루크루즈 이런 차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FSD도 돌아다니고 있고 블루크루즈, 포드의 블루크루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2024년 포드 머스탕인데요. 2024년 9시 50분 포드 앞에 가고 있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다 차량이 여기 고속도로의 중간 차선에서 혼다 차량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마 혼다일 겁니다. 이 혼다 CRV 이 차량이 중간 차선에서 56세 운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알려주죠. 한국처럼 남자 여자 여기다 안 써놨죠. 56세 운전자가 여기다가 차를 정차하고 서 있었던 거. 고장이 났는데 하필 고속도로 중간이었어. 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참 어렵지. 차는 멈췄는데 어떻게 운전자는 여기에 지금 있었는데 포드 블루크루즈가 멈춘 거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갔어야 되는데 99년 혼다 CRV 올해도 탔죠. 올해 탔는데 일본 차 오래 탄다는 얘기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춘 거야.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있는 여기 서 있는 거를 크루즈가 가다가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터닝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56세 운전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은 중앙차선에서 포드 차량이 앞에 있던 목격자 여기에 요 뒤따르고 있었던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포드 크루즈 앞에 또 차가 있었던 거야. 그 차가 따르다가 멈춰있네 그러고 인간 운전자가 멈춰있네 안되겠다 그러고 깜빡이 놓고 딱딱딱딱 하고 이런 대로 쑥 빠져나간 거지. 빠지고 나갔더니 블루크루즈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리빌 케이스라고 하는데 리빌이 딱 된 거지. 앞에 차가 멈춰있네. 늦었죠.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 사건 기록에 따르면은 목격자가 뭐라 그랬냐면 정차했던 혼다 차량을 발견해가지고 자기는 피했는데 해당 차량에 후미등이나 비상등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는 피해가지고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해서 갔고 나중에 백미러로 보니까 이렇게 뒤를 받치고 사고가 났더라 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요.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니자에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간 건데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이것도 2024년인데요. 필라델피아, 아까 전하고 다른 지역에서 고속차선에서 이번에는 누가 정차하고 있었냐? 2012년 현대 엘란트라가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고속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이번에는 혼다가 아니고 엘란트라였던 거지. 엘란트라가 멈춰 있는데 이거를 박은 거야. 근데 엘란트라가 멈추고 싶어서 고장이 나가지고 멈췄냐? 그게 아니고 엘란트라 앞에 진짜의 사고 원흉은 뭐였냐? 토요타 프리우스 2006년 토요타 고장 안 난다며. 토요타 프리우스가 결국은 고장난 거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멈춰 있었던 건데 걔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엘란트라도 멈춰 있는 거에 뒤를 받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은 누가 무슨 차가 무슨 차인지 몰라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엘란트라가 가운데가 있는 게 엘란트라 같고 엘란트라가 밀려서 앞에 있는 토요타의 프리우스 이게 오른쪽이 프리우스 맞아요? 전 이렇게 보면 저는 모양만 보고선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 가운데가 엘란트라 맞나요?
보실 때 알겠어요? 제미나이의 분석에 따르면 제 왼쪽에 있는 게 포드 머스탕이라고 하고요. 제미나이가 찾아준 거예요. 저는 이 모양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 엘란트라, 가운데 있는 엘란트라의 뒤를 박았고 이 엘란트라가 밀려서 다시 앞에 있는 토요타의 프리어스를 박은 것 같다. 중간은 후킹 오일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찌그러지는 게 더 많이 부서진 모습을 보이죠. 그죠? 부딪힌 거에 다 2차 충격으로 부딪혔는 놈도 이렇게 많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요타도 이렇게 많이 부서졌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까지 있었냐? 얘가 저걸 치고 나서 또 코롤라까지 여기에서 꽝꽝 두 번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두 대가 밀리면서 좌측에 지나가고 있던 멀쩡한 토요타 코롤라까지 치면서 앞에 있는 두 명의 운전자는 사망하고요. 정차 중이던 두 차량의 운전자는 모두 사망했고요. 코롤라 운전자는 지나가다가 당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박은 마하 2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전방으로 박은 거는 실제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쳐 보이죠. 결국 샌드위치 됐던 엘란트라 운전자만 유명을 달리하시게 하고 코롤라 운전자가 돌아가신 건 좀 의외죠. 왜냐 2차 충격이면 좀 충격이 덜할 텐데 토요타의 프리어스에 타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셨는지는 참 전방 사진이 없으니까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충격은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서 끼는 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방 충격으로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이렇게 옛날에 안전벨트 하면서 여기 그 볼보 영상 리뷰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목이 이렇게 젖히면서 여기 코드가 끊어지면서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난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이것도 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방 충격에 대한 그 사고 사망 위험도에 대한 시험들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다 통과하던 회사들이 지금 다 불합격을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후방 충격도 전방 충격만 일어나는 거 아닐까. 후방 충격에 대한 대비들도 잘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여러분들 여기 말 많고 테슬라 FSD 되니까 사가지고 막 열심히 타는 분들 많은데 하시면서 늘 제가 옛날에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못 찾겠는데 옛날에 벤츠 자동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못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쳐가지고 그때도 사망사고인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걸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링크 달아주시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금 더 개선이 됐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포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접근 속도가 시속 62마일 약 100km 이상일 경우에 정지대 물체에 대해 반응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다가 정차돼 있는 무슨 공사 차량이라든지 무슨 소방차 차량 무슨 고장 나가지고 서 있는 차량 이런 차에 대해서 반자율 주행들은 지금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전방 주시해야 돼. 다른 데를 보고 뭐 핸들에다가 옛날에 막 물병 껴놓고 뭐 내가 안 봐도 뭐 한다고 딴짓하고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전방 주시를 하게끔 계속 테슬라 같은 데서 이렇게 모니터 사람의 얼굴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전방 주시 카메라를 왜 달아놓냐?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는 반응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은 이게 억제하도록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고스트 브레이킹 같은 게 나서 그렇거든요. 팬텀 브레이킹이라고도 하고도 잘못된 거에 갑자기 멈추면 안 되잖아. 고속도로에서 그 센서가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잘 잡아도 이 100km 이상 속도가 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면 뒷차로 인한 사고들이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쓸 때는 편안하려고 쓰시는 거긴 하지만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용을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꼭 그거를 알면서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여동생이 됐던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누군가 이걸 기술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 과하게 신뢰하지 마시고 그래 테슬라도 너무 잘해 라고 하지만 그 단 한 건의 예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것처럼 자나깨나 이 반자율주행이라는 거 아직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단계예요. 제조사는 분명히 운전자에게 너네들이 책임 있으니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법적인 망을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꼭 아이고 자동차 회사들 뭐 이렇게 뭐 윤리가 없어 막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니까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명시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 꼭 아시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전방만 주시했다면 어느 정도 조금 사망 사고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